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과 김종혁은 내로남불에 참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당원 게시판 사건은 한동훈이 가족의 아이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한동훈은 진짜 끝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동훈의 최대 리스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성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지난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재명의 당선 무효 소송을 냈던 원고 측과 변호인들이 사법부의 판결 지연으로 선거소송 법정 처리 기한 180일을 넘기자 유엔의 공식적인 개입을 요청해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이 처음으로 유엔 심판대에 오른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내로남불, 김종혁, 한동훈 참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자기들은 윤리위원장 바로 교체하고 남은 안 된다고 한다. 부동산 폭등 국민 탓하고 강남에 집 사는 민주당과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1년 전 대통령 출당시키려고 윤리위를 연 놈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징징댄다. 유일하게 연 윤리위가 당대표 사퇴날 오후에 열렸다. 그마저도 당무감사도 하지 않고 윤리위를 했다. 징계도 당연히 못했다. 일도 못해. 다른 사람 배신만 하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동훈이 당대표 시절 윤리위를 한번 소집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윤리위를 소집했는데 바로 그날 한동훈이 당대표에서 축출됐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한동훈이 당대표에서 쫓겨났는데 그날 오후에 윤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내겠다고 윤리위를 소집했는데 그 윤리위를 또 당무감사도 하지 않고 자기가 바로 소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윤리위에서 윤 대통령 출당 결정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게 했던 자가 당무감사위와 윤리위 이런 징계 과정, 조사 과정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네 혹은 당에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네 그런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또 보수는 능력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한다. 민주당처럼 내부 총질 비난으로 남을 끌어내리고 올라가려 하면 당원이 다 떠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들 같은 일을 겪으면 저는 바로 집에서 반성하며 책 읽을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공부하며 실력을 쌓으면 다시 국민들께서 찾는 날이 올 겁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과 만들었던 성공의 첫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또 의의가 없어서 올립니다라면서 한동훈은 쓴소리한 모 당협위원장을 당무감사와 윤리위에 올리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한동훈이 당대표 때 한동훈의 당 운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더니만 아마 당무감사 시키고 윤리위에 회부하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던 한동훈이 자기가 문제가 되니까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또 최근 김문수와 한동훈의 러브샷 등과 관련해서 당원 무서운 줄 모르니 하는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보수의 정치는 당원을 우습게 한다. 그래서 항상 당원을 이용만 하고 당원에게 상처를 준다. 이번에는 다르고 이미 그 변화는 막을 수 없다. 당원이 있어야 정당이 있다. 당원의 뜻이 정당의 방향이다. 만약 그 뜻이 국가의 미래와 비전에 틀리다면 그 정당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리더가 되는 정치인은 당원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면 된다. 당원을 무시한 행동들은 이제 정치인 몰락의 현실이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보수의 당원들이 일어서고 있다. 이제 달라진다. 100만 당원, 당원 100%, 300만 당원, 국민의힘. 이제 목표는 당원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얼마 전 한동훈이 무슨 윤석열이 자신을 업어 키웠다는 주장은 개똥 같은 소리 어쩌고저쩌고 한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한동훈 씨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력도 기수도 안 되는 당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한 것은 업어준 것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은 누구 덕에 됐습니까?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김현지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나도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년 끌어준 선배 부부가 감옥에 있는데 침을 뱉고 모욕하는 것은 정치를 떠나 인간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라면서 한동훈의 최대 리스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성이다. 우리 적어도 이렇게 추잡하게 살지는 말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해찬 부원장은 또 김종혁이 자신에 대한 당무감사위의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당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질문에 저 대신 2022년에 김종혁 비대위원이 답변을 해줬습니다라면서 당시 김종혁이 말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2년에 김종혁은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무차별 가처분을 할 것, 정당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당을 향한 가처분 신청을 비판하신 분이 설마 자기 일에는 말을 바꾸고 가처분을 걸까요? 라면서 2022년에 김종혁 비대위원은 당원 100% 룰도 찬성하셨네요. 굳이 제 의견을 말할 필요 없이 불과 3년 전 김종혁 씨가 스스로 당의 징계나 경선 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경로에서 가처분 운운하는 2025년의 김종혁에게 정치교과서 같은 2022년의 김종혁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라면서 서로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두 김종혁 씨, 즉 2022년의 김종혁과 2025년의 김종혁이 대화 잘 나누시고 화해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단계 사건, 한동훈이 가족 아이디 동원해서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한동훈은 진짜 끝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글이 작성되고 여론 조작에 이용되었던 당 게시판 글의 작성자가 한동훈 가족이 아니라 한동훈 본인이라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당 게시판 글의 시간대를 살펴보았는데 자신 즉 김재원 최고위원과 한동훈이 같이 있었던 시간대는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한동훈이 최고위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글이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면서 강신업TV를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가 한동훈 가족이 작성했다는 당 게시판 글을 분석했다. 그러자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다라면서 날짜에 따라 시간대는 다르지만 밤 11시 즉 23시경에 1분 간격으로 한동훈, 진은정, 허수옥, 진형구, 최영호, 한지훈 등 가족 이름으로 글이 계속 게재되었으며 다른 날에는 13시경 또 다른 날에는 20시경 등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즉 여러 날이나 동일한 시간대 6명이나 되는 온 가족이 1분 간격으로 글을 올린다는 것은 함께 모여있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인이 가족의 이름으로 아이디를 바꿔가며 당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이어서 그리고 여기에 나 즉 김재원과 같이 있을 때 올라온 글은 없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을 결합시켜 볼 때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글은 한동훈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여당의 당대표 2인자가 되어 익명으로 1인자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폐륜적인 글을 남기고 여론조성을 했다는 말인데 그야말로 악마의 DNA나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거짓의 산더미를 파헤치니 국민의힘 당 게시판의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마치 호수를 덮고 있는 물이 빠지니 밑바닥 쓰레기들이 드러나듯 한동훈이라는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진짜 한동훈이 익명의 게시판에 숨어 가족의 이름과 아이디를 동원해서 악마적이고 폐륜적인 글을 남겼다면 2인자가 1인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폐륜적인 칼부림을 했다는 말이 된다. 그런 한동훈을 과연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아마 당무감사위에서 당계 게이트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만은
이번에 지금 제기된 대로 더구나 만약에 이 한동훈 가족도 아니고 한동훈 본인이 자기와 가족들의 이름들을 동원해서 이따위 짓을 만약 했다면, 그러고도 한동훈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무슨 당을 같이 하겠습니까? 이따위 짓들을 하거나 이따위 짓을 비호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손잡고 같은 당에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이 유엔 심판대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3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선 무효소송을 냈던 원고 측과 변호사들이 사법부가 판결 지연으로 선거소송 법정 처리 기한인 180일을 넘기자 유엔의 공식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위검숙 박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1만 1,040명의 선거소송 원고들과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로 구성된 소송 대리인단 및 자유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붕괴됐다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긴급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고와 변호사들은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사법 절차 전반이 헌법이 요구하는 신속성, 독립성, 실효성을 상실했으며 사법부는 선거 분쟁에 대한 실질적 심판 기능을 더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한 발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선거소송이 장기 계류되면서 법정기한 180일이 사실상 무력화됐고 사법적 구제의 공백이 반복되고 있어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닌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침식시키는 구조적 사법 붕괴에 해당한다고 개탄했습니다. 유엔 측은 이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확인하면서 지난 15일 이 안건이 정상적으로 유엔에 접수된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유엔 OHCHR 특별보고관은 판사와 법조인의 독립성을 근거로 각국의 사법 침해 정도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번 유엔에 대한 긴급사안 제출은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더 이상 선거사법체계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국제인권규범상 사법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국제적 사안으로 전환됐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대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만 1천여 명의 원고들과 변호사들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분쟁을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민주적 헌정질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유엔 사법독립특별보고관이 사안을 엄중하게 검토해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문제 제기와 긴급 권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접수 사안에 대해 특별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제출된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긴급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한국의 선거 부정 의혹이 단순히 한국 내 문제에 머물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으로까지 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안에서 판사들이 제대로 자기들이 할 일을 했다면 지난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이후 제대로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렇게 국제사회로까지 호소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무기력감, 절망감, 분노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해외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